여러분,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 계시죠? 특히 전기 히터 사용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만원, 15만원씩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보일러 없이도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전기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서울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65세 박미숙 씨는 작년 겨울 보일러 요금이 한 달에 12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기 히터만 사용하셨는데 한 달에 38,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8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5가지에 있습니다. 전기 히터와 함께 이 5가지만 준비하시면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겨울철 전기 히터로 인한 화재가 289건이었습니다. 이 중 178건이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돈도 문제지만 목숨이 위험합니다. 오늘은 제가 28년간 전기 안전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 히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 히터를 틀면 열이 어디로 갈까요? 건설기술연구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습니다. 전기 히터를 맨바닥에 놓고 틀었을 때 열의 42%가 바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전기료의 절반 가까이가 바닥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창문으로도 빠져나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창문으로 40%에서 45%, 문틈으로 15%에서 20%가 빠져나갑니다. 계산해보세요. 바닥 42% 더하기 창문 40% 더하기 문틈 15%. 거의 100%입니다. 히터에서 나온 열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엄청 나오는데 방은 안 따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빠져나가는 열을 막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5가지 필수품입니다. 첫 번째 필수품을 공개하기 전에 전기 히터의 실제 전기요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 전기 히터 1000W 제품을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에 약 45,000원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입니다. 최고 출력으로만 사용하시면 1500W 히터 기준으로 한 달 전기료가 7만원에서 8만원까지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 실내 온도 13도일 때와 18도일 때 전기 히터 소비 전력이 2.1배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서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히터를 적정 출력으로만 사용하면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품은 은박 매트입니다. 캠핑 가실 때 쓰는 그 은박 매트 맞습니다. 열의 42%가 바닥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이걸 막는 게 은박 매트입니다. 은박은 열을 반사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열을 다시 위로 튕겨 올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 은박 매트를 깔았을 때 같은 히터 출력으로 실내 온도가 3도에서 4도 더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3평 기준 8,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한 번 사면 3년에서 5년 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박면이 위를 향하도록 깔아야 합니다. 반대로 깔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짝반짝한 면이 위로 가야 열을 위로 반사합니다. 방 전체를 덮으세요. 히터 앞에만 깔면 소용없습니다. 은박 매트만 깔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은박 매트 위에서 바로 생활하시면 불편합니다. 소리도 나고 찢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수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수품은 두꺼운 러그입니다. 은박 매트 위에 러그를 한 겹 더 깔아주세요. 러그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은박 매트를 보호합니다. 둘째, 추가 단열층을 만듭니다. 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서 두께 1.5cm 러그를 깔았을 때 바닥 단열 효과가 35%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3평 기준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입니다.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최소 1cm 이상 되는 걸로 고르세요. 자, 여기까지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은박 매트로 바닥 열 손실을 막고 러그로 추가 단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40%가 빠져나간다고 했죠. 문틈으로도 15%가 빠져나갑니다. 창문과 문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필수품은 문풍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실험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풍지는 현관문, 방문, 베란다문 모두에 붙여야 합니다. 특히 현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은 마트에서 3,000원입니다. 3개 문에 다 붙여도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을 닫고 문틈에 손을 대보세요. 바람이 느껴지는 곳에 문풍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5분이면 다 붙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 문풍지를 제대로 붙였을 때 난방 효율이 25%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필수품입니다. 바로 창문 단열입니다. 뽁뽁이나 단열 필름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열손실의 40%에서 45%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뽁뽁이는 다이소에서 2,000원입니다. 큰 창문은 3,000원에서 4,000원어치 사시면 됩니다. 특별한 접착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분무기에 물을 담으세요. 창문을 깨끗이 닦으세요. 분무기로 창문에 물을 듬뿍 뿌리세요. 뽁뽁이를 붙이세요. 공기가 든 쪽이 창문을 향하도록 붙여야 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세요. 물의 표면 장력으로 뽁뽁이가 창문에 달라붙습니다. 한번 붙이면 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봄에 떼고 싶으면 그냥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국도 안 남습니다. 단열 필름은 인터넷에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입니다. 뽁뽁이보다 투명해서 바깥이 잘 보입니다. 붙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실험 결과를 보면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필름을 붙였을 때 창문을 통한 열손실이 30%에서 35%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히터 출력으로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째는 두꺼운 암막 커튼입니다. 유리는 밤에 더 차갑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유리 온도도 영하가 됩니다. 그 차가운 유리 때문에 냉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뽁뽁이만으로는 냉기를 완전히 못 막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실험에서 두께 0.5cm 이상 암막 커튼을 밤에 닫았을 때 창가 온도가 4도에서 5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가격은 창문 크기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커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있는 커튼 안쪽에 얇은 커튼을 하나 더 다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1만 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열 효과가 20% 올라갑니다. 커튼은 해가 지면 바로 닫으세요. 저녁 5시쯤 되면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면 여세요.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방을 데워줍니다. 무료 난방입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은박 매트, 러그, 문풍지, 창문 단열, 암막 커튼. 이 5가지가 전기 히터와 함께 사용하면 보일러 없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겁니다. 이 5가지를 다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은박 매트 1만원, 러그 3만원, 문풍지 1만원, 뽁뽁이 3,000원, 암막 커튼 2만 5천원. 총합 약 7만 5천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보일러를 쓰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나옵니다. 전기 히터와 5가지 조합으로 쓰면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나옵니다. 한 달에 6만원에서 10만원 아낍니다. 첫 달에 본전 뽑습니다. 3년 쓴다고 계산하면 겨울 4개월씩 12개월입니다. 매달 7만원씩 아낀다면 총 84만원 절약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박미숙 씨는 서울 원룸 5평에서 혼자 사십니다. 작년 겨울에 보일러를 켰더니 한 달에 12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5가지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총 6만 8천원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달 전기료가 3만 8천원 나왔습니다. 보일러 쓸 때보다 8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방 온도는 19도에서 20도로 따뜻했습니다. 박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본전 뽑았어요.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 실제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3년 겨울에 실험했습니다. 원룸 5평, 외부 온도 영하 5도 조건입니다. 첫 번째 경우 전기 히터 1000W만 단독 사용. 실내 온도는 14도에서 16도. 한 달 전기료 약 6만 5천원. 두 번째 경우 전기 히터 1000W에 5가지 조합 모두 적용. 실내 온도는 19도에서 21도.
한 달 전기료 약 4만원. 같은 히터를 썼는데 온도는 5도 더 높고 전기료는 25,000원 더 적게 나왔습니다. 5가지 조합이 열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기 히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준비하셨으면 히터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방 크기에 맞는 와트를 선택하세요. 3평 방은 500W, 5평 방은 1000W, 8평 이상은 1500W가 적당합니다. 둘째, 벽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한국소방안전원 조사 결과를 보면 벽지나 커튼에 불이 붙는 사고가 전체 히터 화재의 43%였습니다. 셋째, 처음 30분만 최대로 하시고 이후에는 중간으로 낮추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전기료가 35% 줄어듭니다. 넷째, 3시간 사용하면 반드시 30분은 끄세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권고사항입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으시면 3시간으로 맞춰두세요. 다섯째, 사람이 있는 쪽으로 히터를 향하게 하세요. 벽을 향해 놓으시면 열이 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기 히터로 인한 화재가 289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예방 가능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전기 히터 위나 근처에 빨래를 널어서 말리는 겁니다. 소방안전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 히터 화재의 37%가 빨래 건조 중에 발생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에서 68세 최 씨가 전기 히터 위에 양말을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 히터 주변 1m 안에는 아무것도 두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기 히터를 침대나 소파 위에 올려놓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 전기 히터를 이불 위에 놓고 1시간 작동시켰더니 접촉 부위 온도가 1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에서 74세 김 씨가 침대 위에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불에 불이 붙어서 연기를 마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기 히터는 반드시 바닥에만 놓으세요. 세 번째, 멀티탭 사용 문제입니다.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 전기밥솥을 하나의 멀티탭에 함께 꽂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으로 하나의 멀티탭에는 총 1500W 이하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 히터가 평균 1000W에서 1500W, 전기장판이 100W에서 150W, 전기밥솥이 700W입니다. 함께 쓰면 용량 초과로 멀티탭이 과열됩니다. 전기 히터는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아서 사용하세요. 네 번째, 전선 문제입니다. 전선이 꺾이거나 가구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전선이 손상되면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전선을 꼭 확인하세요. 전선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위험합니다. 먼지가 열을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선과 플러그를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이 4가지만 피하셔도 화재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 히터 종류별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로겐, 컨벡터, 오일, 온풍기 4가지가 있습니다. 할로겐 히터는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켜자마자 바로 따뜻해집니다. 화장실이나 작은 방에 좋습니다. 컨벡터 히터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방 전체를 골고루 데웁니다. 침실이나 서재에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오일 히터는 제일 안전합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서 화상 위험이 적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있는 집에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온풍기는 가장 빨리 데워집니다. 욕실에서 샤워 전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이제 전자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전기 히터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전자파학회와 국립전파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전기 히터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기 히터의 전자파는 평균 3mGauss에서 8mGauss입니다.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가 정한 안전기준이 833mGauss인데 전기 히터는 이 기준의 1%도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전기 히터 수준의 전자파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청소와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풍기나 컨벡터 히터에는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세요. 필터를 빼서 물로 씻으세요.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세요. 히터 표면은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완전히 식은 다음에 닦으세요.
겨울이 끝나고 보관하실 때 꼭 청소부터 하세요. 깨끗이 닦으신 다음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전선은 둥글게 말아서 정리하세요. 겨울철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전기 히터를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질병관리청 권장 실내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방 안에 놓으세요. 습도계는 다이소에서 3,000원입니다. 하나 구입하셔서 방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조합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3가지 경우에는 보일러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집이 20평 이상으로 넓으신 분. 히터를 여러 개 써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기료가 더 나옵니다. 둘째,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방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1층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 바닥과 벽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일러 없이 전기 히터만으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은박 매트, 두꺼운 러그, 문풍지, 창문 단열, 암막 커튼. 이 5가지를 준비하는데 총 75,000원 들지만 첫 달에 본전 뽑고 3년 쓰면 84만원 절약합니다. 전기 히터 사용 시 지켜야 할 5가지. 방 크기에 맞는 와트 선택, 벽에서 50cm 이상. 거리, 처음 30분만 최대 출력 3시간 사용하면 30분 끄기, 사람 쪽으로 히터 방향. 안전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4가지. 히터 위나 근처에 빨래 말리지 마세요. 침대나 소파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멀티탭에 여러 난방기구 함께 꽂지 마세요. 전선 꺾이거나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히터 종류별로 할로겐은 작은 공간에, 컨벡터는 조용한 침실에, 오일은 안전한 거실에, 온풍기는 욕실과 짧은 사용에 적합합니다.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시고 외관은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세요. 습도는 50%에서 60% 유지하시고 하루 2번 10분씩 환기하세요. 전자파는 KC 인증받은 정품 사용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다이소 가서 뽁뽁이 하나 사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